2월 27일 이 날짜를 다이어에 표시해 두십시오. 벤진가가 어제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은의 심판일 달력에 표시하라. investing.com도 레딧도 링크드인도 지금 은 시장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날짜가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5세 뒤 코맥스 3월물 선물 퍼스트 노티스 데이. 종이 계약을 보유한 사람이 나는 종이가 아니라 진짜 은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첫 번째 날입니다. 3월은 역사적으로 은 선물 인도가 가장 집중되는 달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를 기다리는 종이 위의 은 4억 2,900만 온스. 실제로 금고에 있는 인도 가능한 은 1억 300만 온스. 4대 1입니다. 여러분, 4대 1입니다. 약속은 4개인데 물건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주간 이 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가격이 온스당 116달러에서 64달러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40% 폭락입니다. 그런데 다시 82달러까지 급반등했습니다. 30% 상승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1년에 걸쳐 일어날 움직임이 열흘 만에 벌어졌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거의 고문에 가깝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종이 가격이 64달러까지 폭락하는 동안 실물 은을 파는 불리온 딜러들의 주문은 폭주했습니다. 전 세계 코인샵에서는 재고가 바닥났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은 ETF에는 하루 만에 24억 달러가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비트코인 ETF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말입니다. 종이로 된 은은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던져지는데 만질 수 있는 진짜 은은 부르는 게 값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종이와 쇠물의 가격이 이토록 갈라지는 걸까요? 그리고 2월 27일, 그날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4억 2,900만 온수의 약속과 1억 300만 온수의 현실 사이에 놓인 간극. 그 간극이 2월 27일 이후 무엇을 만들어낼지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당신이 은을 한 돈이라도 들고 있다면, 아니면 들어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 영상을 보지 않고 2월 27일을 맞이하는 건 지도 없이 지르밭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월 27일이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First Notice Day. 선물 계약을 보유한 사람이 실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첫날입니다. 이날부터 거래소는 종이 약속을 실제 은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창고에서 꺼낸 은 덩어리를 건네줘야 한다는 뜻이죠. 3월은 역사적으로 인도가 가장 집중되는 달입니다. 왜 하필 3월일까요? 회계연도 마감, 산업체 재고 확보,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여러 이유가 겹칩니다. 그래서 매년 3월이면 코맥스 창고에서 은이 대량으로 빠져나갑니다. 보통은 문제없이 넘어갑니다. 인도 요구가 들어와도 창고에 은이 넉넉하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인도를 기다리는 종이 위의 은 4억 2,900만 온스입니다. 실제로 인도에 쓸 수 있는 등록 재고 1억 300만 온스입니다. 4대 1. 약속은 4개인데 물건은 하나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래소가 팔 수 없는 약속을 팔아댄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지난 한 달간 코맥스 창고에서 은이 역사적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월 한 달간 4,940만 온스가 유출됐습니다. 전체 재고의 26%입니다. 그리고 2월에 들어와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닷새 만에 1,900만 온스가 추가로 인출됐습니다. 하루 평균 380만 온스죠. 이 속도가 유지되면 2월에만 추가로 8천만 온스 이상이 빠집니다. 등록 재고 1억 300만 온스의 대부분이 2월 27일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더 불안한 신호가 있습니다. 원래 4월이나 5월 만기 계약을 보유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계약을 3월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3월까지 기다리면 은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죠. 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종이와 실물의 간극이 벌어질 때마다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그 역사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2월 27일이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First Notice Day. 선물 계약을 보유한 사람이 실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첫날입니다.
이날부터 거래소는 종이 약속을 실제 은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창고에서 꺼낸 은 덩어리를 건네줘야 한다는 뜻이죠. 3월은 역사적으로 인도가 가장 집중되는 달입니다. 왜 하필 3월일까요? 회계연도 마감, 산업체 재고 확보,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여러 이유가 겹칩니다. 그래서 매년 3월이면 코맥스 창고에서 은이 대량으로 빠져나갑니다. 보통은 문제없이 넘어갑니다. 인도 요구가 들어와도 창고에 은이 넉넉하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인도를 기다리는 종이 위의 은 4억 2,900만 온스입니다. 실제로 인도에 쓸 수 있는 등록 재고 1억 300만 온스입니다. 4대1. 약속은 4개인데 물건은 하나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래소가 팔 수 없는 약속을 팔아댄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지난 한 달간 코맥스 창고에서 은이 역사적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월 한 달간 4,940만 온스가 유출됐습니다. 전체 재고의 26%입니다. 그리고 2월에 들어와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닷새 만에 1,900만 온스가 추가로 인출됐습니다. 하루 평균 380만 온스죠. 이 속도가 유지되면 2월에만 추가로 8천만 온스 이상이 빠집니다. 등록 재고 1억 300만 온스의 대부분이 2월 27일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더 불안한 신호가 있습니다. 원래 4월이나 5월 만기 계약을 보유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계약을 3월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3월까지 기다리면 은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죠. 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종이와 실물의 간극이 벌어질 때마다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그 역사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 시장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 세계, CME가 증거금을 올리고 알고리즘이 가격을 흔들고 헤지펀드가 변동성을 먹는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물 세계, 창고에서 은이 빠져나가고 불리온 딜러가 재고 부족에 시달리고 조폐국이 가격을 올리는 현물 시장이죠. 평상시에는 이 두 세계가 비슷한 가격으로 움직입니다. 종이 가격이 올라가면 실물도 따라 오르고 종이 가격이 내려가면 실물도 따라 내립니다. 하지만 가끔 이 두 세계가 갈라집니다. 종이로 된 은은 폭락하는데 실물 은은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괴리가 벌어질 때마다 시스템은 붕괴했습니다. 1980년을 보십시오. 헌터 형제가 은 시장을 코너링하려 했습니다. 가격이 온스당 50달러까지 폭등했죠. 그러자 코맥스가 긴급 조치를 발동합니다. 청산 전용 규칙, 새 매수 포지션은 금지하고 매도만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은은 넉 달 만에 67% 폭락했습니다. 201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격이 4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CME가 9일 만에 증거금을 5번 올렸습니다. 두 번째 인상 직후 은은 고점을 찍고 16달에 걸쳐 36% 이상 빠졌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종이와 실물의 간극이 벌어지면 거래소가 개입합니다. 그리고 종이 가격을 폭락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종이 약속을 지킬 만큼 실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 가격을 억지로 끌어내려서 사람들이 실물을 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 2월은 과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재고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기다리는 약속은 역대 최대입니다. 4대1. 이 간극은 1980년이나 2011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2월 27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격을 끌어내리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코맥스 창고를 보겠습니다. investing.com이 2월 9일에 공개한 데이터입니다. 1월 한 달간 코맥스에서 빠져나간 은 4,940만 온스입니다. 2025년 1월에 비해 4배가 넘는 양이죠. 코맥스 전체 재고의 26%가 한 달 만에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들어와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닷새 만에 1,900만 온스가 추가로 인출 요청됐습니다. 하루 평균 380만 온스. 이 속도가 유지되면 2월에만 추가로 8천만 온스 이상이 빠집니다. 현재 등록 재고 1억 300만 온스의 대부분이 2월 27일 퍼스트 노티스 데이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코맥스 재고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등록 재고, 영어로 registered라고 부릅니다. 이건 인도에 즉시 쓸 수 있는 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적격 재고, 영어로 eligible이라고 부르죠. 이름이 주는 인상과 달리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도에 쓸 수 없는 물량입니다. 은행과 ETF가 쥐고 있는 은입니다. 코코인이 1월 29일에 보도한 수치를 보면 2025년 9월 이후 코맥스 재고는 22% 감소해서 4억 1,500만 온스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중 실제로 인도에 쓸 수 있는 등록 재고는 1억 300만 온스뿐입니다. 나머지 3억 온스 이상은 적격 재고입니다. 그럼 적격 재고를 등록 재고로 전환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은값이 이 수준에서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상황에서 은행과 ETF가 자발적으로 은을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쥐고 있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4월이나 5월 만기 계약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계약을 3월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3월까지 기다리면 은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죠. 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은을 가져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난 2주간의 40% 폭락 말입니다. 그 폭락에는 명확한 범인이 있습니다. 1월 30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로이터의 보도 제목이 이겁니다. 워시, 연준의 유령이 귀금속 가격 하락 붕괴를 촉발하다. 워시는 월가의 대표적 매파입니다. CNN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높은 금리를 선호하는 인물로 통합니다. 그의 지명은 곧 달러 강세, 금리 인하 지연을 의미하고 이는 달러 표시 자산인 금과 은의 악재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 그대로 금이 12% 빠지고 은이 30% 빠지면서 달러는 즉시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워시 지명은 성냥불이었지 화약이 아니었습니다. 화약은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치킨의 분석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금과 은의 붕괴는 케빈 워시 때문이 아니다. CME의 중거금 인상 때문이다. 조에딩키의 집계에 따르면 CME 그룹은 지난 한 달간 은 선물 증거금을 6번 올렸습니다. 12월 중순 22,000달러에서 시작해서 24,200달러, 25,000달러로 단계적 인상, 12월 31일에 32,500달러로 급등, 1월 28일에 비율 기반 9%에서 11%로 전환, 사흘 뒤 15%, 2월 5일에 18%, 한 달에 6번입니다. 트레이딩 키의 표현을 빌리면 은 선물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1980년 코맥스가 청산 전용 규칙을 발동합니다. 새 매수 포지션 금지, 매도만 가능한 시장, 은은 4달 만에 67% 폭락합니다. 2011년 CME가 9일 만에 증거금을 5번 올립니다. 은은 트번째 인상 직후 고점을 찍고 16달에 걸쳐 36% 이상 빠집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거래소가 증거금을 이 속도로 올리면 레버리지로 올린 강세장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빚으로 산 은을 들고 있는 투기꾼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시장가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던지는 행위가 가격을 더 끌어내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금 부족 통지가 가고 또 던집니다. 모닝스타가 인용한 본톰벨의 커스틴 호트너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과열된 모멘텀 트레이드에서 밀려난 확장된 투기 포지션들이 손절매와 마진콜의 연쇄폭포를 시장 전체에 일으켰다. 그리고 폭락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월 4일, 잠시 반등한 뒤 2월 5일, 은이 다시 16%까지 급락하며 64달러를 터치합니다. CNBC의 보도 제목은 짧은 반등 뒤 다시 폭락하며 하락세 재개였습니다. 인베스코의 데이터에 따르면 1월 28일 116달러에서 2월 5일 70달러까지 고점 대비 40% 이상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금 인상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가격 안정이 아닙니다. 시간 벌기입니다. 그들이 시간을 벌어야 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실물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가장 소름 돋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1월 30일 종이은 가격이 하루 만에 35%까지 추락했습니다. 모닝스타의 집계에 따르면 금과 은을 합쳐 하루에 약 70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죠. 그런데 같은 날 실물 시장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SD 블리온의 2월 업데이트 제목입니다. 근의 역사적 폭락이 기록적인 실물 수요를 촉발했다. 전 세계 블리온 딜러의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코인샵들이 재고가 바닥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USA 골드는 2월 4일 미국 조폐국이 은제품 가격을 급격히 인상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를 지속적인 실물 수요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존엑스의 2월 분석은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종이 시장에서 전문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축소하는 동안 실물 금속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상승했다. investing.com 기사의 저자는 더 직설적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디를 뒤져도 현물가 근처에서 은을 살 수 있는 곳은 없다. 종이 위에 적힌 가격은 64달러. 하지만 실제로 은 1온스를 손에 쥐려면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내야 합니다.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붙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블리온 딜러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자릿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자금 흐름입니다. ETF.com의 2월 9일자 주간 보고입니다. 미국 ETF 시장에 지난주 370억 달러가 유입됐는데 주간 유입 2위가 아이쉐어즈 실버 트러스트 SLV입니다. 한 주에 24억 달러. 비트코인 ETF인 IBIT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빠졌는데 은 ETF에는 돈이 밀려 들어간 겁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2월 2일 하루에만 SLV에 34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나스닥의 보도에 따르면 같은 주에 SLV의 유닛 수가 2,630만 유닛, 4.7% 증가했습니다. ETF 센트럴의 2월 첫째 주 모니터에서는 ETF가 원자재 부문 최대인 20억 5,900만 달러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지바크 포셰 스트리트의 분석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SLV는 지난 12달간 139% 상승한 뒤 지난주 7% 하락했는데도 자금은 빠지지 않았다. 이 숫자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레버리지로 올라탔던 투기꾼은 쓸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ETF와 실물로 은을 잡은 투자자들은 폭락을 매수 기회로 삼았습니다. 쫓겨난 건 빚쟁이고 남은 건 현금 보유자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맥스 가격이 40% 빠지는 동안에도 상하이에서는 서방 현물가 대비 높은 프리미엄으로 은이 거래됐습니다. 중국은 은 수출을 조이면서 자국 물량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위안화의 기축 통화화를 공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investing.com 기사의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실물 귀금속으로 통화를 뒷받침하려면 서방의 금고가 비어야 동양의 금고가 찬다. 중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2월 27일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2월 27일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계약이 과거처럼 현금 결제됩니다. 실물 인도율이 역사적 범위인 18에서 22%에 머물고 코맥스는 무사히 넘깁니다. 가격은 현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합니다. 가장 평범한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은 조용히 지나가고 우리는 다음 만기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 실물 인도 요구가 25에서 30%로 치솟습니다. 디스커버리 얼럿의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3,200만에서 3,800만 온스가 필요합니다. 1월에 4,940만 온스가 빠져나간 속도를 감안하면 등록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리스레이트가 치솟고 은 가격은 다시 100달러를 향해 달립니다. 실물을 빌리는 비용이 폭등하면 종이 가격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코맥스가 현금 결제를 강제합니다. 계약서 세부 조항에 따르면 이건 합법입니다. investing.com의 분석대로 코맥스는 디폴트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증거금 추가 인상, 포지션 제한 강화, 그리고 최종 카드인 현금 결제 강제. 1980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우 종이 가격은 일시적으로 급락할 수 있지만 기사의 저자가 예측하는 후폭풍은 이겁니다. 세계가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는다. 금고에 은이 없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에 의문이 붙고 가격 결정권이 실물을 보유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단기적으로 종이 가격은 폭락하지만 실물 프리미엄은 폭등하는 기형적 상황이 펼쳐집니다. 화면에 64달러가 찍혀 있는데 실제로 은 1온스를 사려면 90달러를 내야 하는 세상. 이미 그 세상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날 이후 가격 결정권이 종이에서 실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CME가 증거금을 올리고 헤지펀드가 알고리즘을 돌리면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2월 27일 이후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창고에 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종이는 인수할 수 있지만 은은 인수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2월 27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4월에도 만기가 옵니다. 5월에도 옵니다. 그리고 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2월 27일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다음 만기에는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혼란의 근본 원인을 이제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1월 초에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인베스팅닷컴이 동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골드만의 분석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얇은 재고로 2026년에 진입했다. 그리고 핵심 수치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정상적인 재고 환경에서 주간 1000톤의 순수요 변화는 가격을 약 2% 움직입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에서는 같은 1000톤이 가격을 약 7% 움직입니다. 민감도가 3.5배입니다. 같은 크기의 충격이 3.5배의 가격 변동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지난 2주의 광란이 설명됩니다. 올라갈 때 폭등하고 빠질 때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은 구조적으로 극단적인 움직임만 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쿠션이 없는 바닥 위에서 유리공을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충격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섹소뱅크의 올레 한센도 이 구조를 짚습니다. 변동성이 치솟으면 마켓 메이커들이 호가 스프레드를 벌리고 밸런스 시트 활용을 줄인다. 유동성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유동성이 가장 적어진다. 팔려는 사람은 줄을 서는데 사려는 사람이 사라진 진공. 왜는 금보다 시장이 작으니까 이 진공 효과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스탠더드 차타드의 수디르는 모닝스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기금속 모두 극단적 과매수 영역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조정이 필요했다. 미주 덴트리의 니테시 샤도 동의합니다. 금의 매수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 중국 보험사, 인도 연기금, 디지털 금상품, 전통적 밸류에이션 모델로는 포착할 수 없는 구조적 전환이 진행 중이다. 인베스코의 루카 시몬첼리의 한마디가 이 상황을 관통합니다. 귀금속에 대한 배분은 이제 전술적이 아니라 전략적이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조의 핵심으로 음을 편입하는 움직임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망가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장기 논리입니다. 40% 폭락 이후에도 주요 기관 중 은의 구조적 강세 전망을 철회한 곳이 없습니다. 단기 경고가 강해졌을 뿐 장기 논리를 부정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JP모건은 올해 바닥을 75에서 80달러로 보면서 랠리 상승의 완전 단절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골드만삭스는 75에서 85달러 레인지를 예상하되 양방향 극단적 변동성을 경고합니다. 실물이 없으면 가격은 통제 불가능해집니다. 3.5배 민감도는 숫자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재고가 이 수준까지 내려오면 작은 충격도 시장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재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보겠습니다. 공급 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코스트 뉴스가 2월 9일자로 보도한 종합 분석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은 공급 적자, 누적 약 8억 2천만 온스, 그리고 2026년 전망은 추가 1억 5천만에서 2억 온스 적자입니다. 새 광산이 발견돼서 생산까지 7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기존 광산은 저품위 광맥으로 전환 중입니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시간축 자체가 수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재된 학술 논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2030년까지 은 공급은 수요의 62에서 70%만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은은 구리나 아연을 캘 때 나오는 부산물인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은값이 120달러를 찍든 200달러를 찍든 구리나 아연 수요가 늘지 않으면 은 생산량을 바로 늘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2026년 예상 공급 부족분만 사상 최대치에 달합니다. 6년째 창고는 비어가는데 채워 넣을 방법은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공급의 비탄력성이라는 이 거대한 벽이 결국 은 가격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밀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폭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만으로 올해 1억 2천만에서 1억 2,500만 온스를 소비합니다. 전기차가 7천만에서 7,500만 온스를 먹습니다. 여기에 5G,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은은 반지에 들어가는 금속이 아닙니다. 문명의 기반 인프라에 들어가는 금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은이 없으면 태양광 패널도, 전기차도, AI 서버도 만들 수 없습니다. 대체제가 없습니다. 은의 전기 전도율은 모든 금속 중 최고입니다. 구리로 바꾸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금으로 바꾸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은밖에 없습니다. 이날 이후 실물 부족은 구조적 현실이 됩니다. 2월 27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4억 2,900만 온스의 약속과 1억 300만 온스의 현실 사이에 놓인 간극. 그 간극이 드러나는 순간 시장은 깨닫게 됩니다. 종이는 인쇄할 수 있지만 은은 인쇄할 수 없다는 것을, 창고가 비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채워질 가망이 없다는 것을.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누가 이 은을 다 먹어치우고 있는 걸까요? 답은 두 개의 괴물입니다. 태양광과 AI. 지금부터 그 괴물들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태양광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은을 덜 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0.1%라도 더 높이기 위해 제조사들은 오히려 은 사용량을 다시 늘려야만 하는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IEA의 2026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최신형 패널에 들어가는 은 소모량은 오히려 반등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은을 더 많이 먹어치우는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패널 한 장당 들어가는 은의 양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설치되는 패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2030년이면 태양광 산업 혼자서 전 세계 은 생산량의 40%를 독점하게 됩니다. 나머지 자동차, 가전, 의료 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남은 60%를 두고 피 터지는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보다 더 굶주린 포식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AI입니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의 양이 일반 서버의 3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력 전도율이 가장 높은 은이 AI의 초고속 연산을 가능케 하는 필수 자원입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고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드는데 은값이 2배 올랐다고 해서 생산을 중단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은은 전체 제작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없으면 제품 자체가 구동되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장기와 같습니다. 은값이 150달러가 되든 200달러가 되든 이 빅테크 거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은을 사들여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이 구조가 가격의 상단을 무한정 열어두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서 전력망 재건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모든 접점에는 은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은은 문자 그대로 전기의 혈관입니다. 2026년 전 세계 전력망 인프라 투자 규모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수조 달러가 이 인프라에 쏟아지는데 그 혈관을 채우르는 어디서 구해올까요? 반도체 칩을 넘어 이제는 거대한 도시의 전력망 자체가 음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바닥을 깔고 이제 AI가 천장을 뚫으려 하고 있습니다. 은은 이제 귀금속이 아니라 AI가 먹고 사는 식량이자 반도체 그 자체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월가 거인들의 공매도 포지션입니다. JP 모건을 필두로 한 대형 은행들의 숏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종이은을 팔아치우며 가격 상승을 억지로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가격을 누르기 위해 동원했던 그들의 실물 창고마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총알이 떨어진 사수만큼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들이 가격을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터져나올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뿐입니다. 이건 게임스톱 사태의 은 버전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매수세가 몰리면 그들은 결국 손실을 확정짓고 은을 되사야 하는 쇼스퀴즈에 직면하게 됩니다. 2021년 개미들이 월가를 뒤흔들었던 그 폭발력이 이제 훨씬 더 거대한 은 시장에서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공매도 재고 비율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이제 성냥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사실을 확인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로 돌아선 그 지점에서 기관과 거대 산업계의 순매수 그래프는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내던지는 바 하나하나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대기업들의 창고로 조용히 흘러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재미가 던진 은은 금융금고가 아닌 산업 현장으로 사라졌습니다. 40% 폭락에 겁먹고 던진 개인. 24억 달러를 담은 기관. 이게 지난 2주간 벌어진 일의 본질입니다. 공포에 질린 개인과 냉정하게 계산한 기관. 누가 이겼습니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3월에 은값이 다시 폭등해서 애플이 은값이 너무 올라서 아이폰 가격을 50만 원 더 올리겠습니다 라고 발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산다입니까? 아니면 안 산다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투덜대면서도 지갑을 열게 될 겁니다. 은은 이제 대체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CNBC가 2월 9일 보도한 대로 이 헤지펀드들은 급등기에 수익을 거두고 폭락 직전에 빠져나갔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 자체를 사냥하는 포식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다음 변동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이 그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여전히 차트의 빨간불과 파란불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기회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냉정하게 대응 방안을 세우시겠습니까? 지금부터 3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를 절대 쓰지 마십시오. 지난 2주가 증명했습니다. CME가 증거금을 올리면 빚으로 산 은을 들고 있는 사람은 시장가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던지는 행위가 가격을 더 끌어내립니다. 연쇄 청산입니다. 레버리지로 은을 들고 있으면 방향이 맞아도 타이밍에 죽습니다. 현금으로만 사십시오. 현금으로 산 은은 가격이 반토막 나도 청산당하지 않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버틴 사람이 이깁니다. 지난 2주간 ETF에 24억 달러를 넣은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폭락에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물 인출 가능 상품인지 확인하십시오. 많은 분이 ETF나 ETN 같은 상품을 삽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여러분은 그 종이를 들고 가서 실물 은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실물 인출이 불가능한 상품을 들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은을 가진 게 아니라 은 가격에 베팅한 도박장 티켓을 가진 것뿐입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종이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은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종이 조각입니까? 세 번째, 2월 27일 이후 2주간 관찰 기간을 설정하십시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2월 27일에 3가지 시나리오 중 무엇이 현실이 되는지 지켜보십시오. 만약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즉 인도율이 25에서 30%로 치솟으면 가격은 100달러로 향해 달릴 겁니다.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즉 코맥스가 현금 결제를 강제하면 종이 가격은 일시적으로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프리미엄은 폭등할 겁니다. 그때는 실물을 사십시오. ETF가 아니라 은바를 사십시오. 가격 결정권이 종이에서 실물로 넘어가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40% 폭락이 또 올 수 있습니다. 2번 올 수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75에서 85달러 레인지를 예상하되 양방향 극단적 변동성을 경고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고 민감도 3.5배. 이 시장은 구조적으로 극단적인 움직임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드시 본인의 판단으로 움직이십시오.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서 그 방향이 매일 당장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2000년에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판단은 100%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고점에 산 사람은 원금 회복에 15년이 걸렸습니다. 방향이 맞아도 타이밍이 틀리면 맞는 길 위에서 파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은시장에 쏟아지는 강세 분석의 상당수는 음을 파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베스티 블리온, 골드, 실버, 피터 쉬프. 이분들의 데이터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은값이 올라야 사업이 되는 사람들의 전망에는 구조적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본톤벨의 호투너처럼 은은 펀더멘털에서 괴리됐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이틀 만에 40%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관과 개인은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규칙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냉정하십시오. 데이터를 보되 맹신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억 2,900만 온스의 약속. 1억 300만 온수의 현실 4대1. 약속은 4개인데 물건은 하나뿐입니다. 이 간극은 2월 27일에 드러날 수도 있고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간극은 그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매달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5년 연속 공급 적자, 누적 8억 2천만 온스. 2026년 추가 1억 5천만에서 2억 온스 적자. 새 광산 생산까지 7년에서 15년. 2030년까지 수요의 62에서 70%만 충족 가능. 이건 일시적 불균형이 아닙니다. 구조적 현실입니다. 종이는 인수할 수 있지만 은은 인수할 수 없습니다. 코맥스가 증거금을 올리고 헤지펀드가 알고리즘을 돌려도 창고에 은이 없으면 가격은 결국 실물을 따라갑니다. 역사는 늘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종이와 실물의 간극이 벌어질 때마다 결말은 하나였습니다. 실물이 이깁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아도 타이밍이 틀리면 파산합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청산당합니다. ETF가 실물 인출이 안 되면 위기 때 종이 조각이 됩니다. 40% 폭락이 또 올 수 있습니다. 2번 올 수도 있습니다. 재고 민감도 3.5배. 이 시장은 극단적 움직임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냉정해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사고 실물 인출 가능한 상품을 확인하고 2월 27일 이후 2주간 지켜본 뒤 움직이십시오. 이뤄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인의 판단으로 하십시오. 데이터를 보되 맹신하지 마십시오. 반대 의견도 들으십시오.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4억 2,900만 온수의 종이 약속과 1억 300만 온수의 실물 사이에 놓인 간극은 누군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매달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월 27일이 불수령이 될 수도 있고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지나도 4월 만기가 옵니다. 5월 만기가 옵니다. 그리고 재고는 계속 줄어듭니다. 태양광은 계속 패널을 깔고 AI는 계속 서버를 돌립니다. 공급 적자 6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차트의 빨간 불과 파란 불에 일일비하며 공포에 던질 것입니까? 아니면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고 현금으로 실물을 확보할 것입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2월 27일은 15세 뒤에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